자, 이번 시간에는 자, 38번 풀 차례네, 그죠? 영양소의 균형이 알맞은 학교급식의 학교급식 아동의 점심 메뉴는 어떤 것이 좋은가 해서 보리밥, 감자조림, 깻잎튀김, 김치, 우유, 밥, 어묵국, 생선구이, 조개, 전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이제 그 급식 아동의 메뉴는 영양적으로 균형을 잘 맞추기 위해서 곡류, 채소 및 과일류, 고기, 생선, 달걀 및 콩류, 우유, 유제품, 유지류 및 당류 등이 골고루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여기 보면은 보리밥, 감자조림, 깻잎 튀김, 김치, 우유. 그럼 우유는 다 공통적으로 들어있지만 여기에는 단백질 식품이 없네, 그죠? 단백질이 없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보면은 밥, 어묵국, 생선구이, 조개, 전유, 김치, 우유 이래 되면은 여기는 또 이제 채소라든가 과일 이런 것들이 또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밥, 시금치국, 그 다음 삼치조림, 호박버섯 볶음, 김치, 우유. 이 4번이 가장, 그 다음 밥, 갈비구이, 치즈, 바나나, 머스크멜론, 김치, 우유 이러면은 밥하고 갈비구이는 맞다 하더라도 또 여기 똑같이 치즈가 가면 단백질 공급이 되겠고, 바나나, 머스크멜론 이거 과일이 두 개가 있어서 좀 부족하고,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제일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어묵국, 생선구이, 전유, 조개 전유하면 전부 단백질만 공급이 되어지고, 여긴 야채만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 조리 종사자에게 식단표는 어떤 기능을 하는가 했을 때, 조리 종사자에게 있어서 식단은 식사 계획표가 되기도 하겠고, 조리 종사원에게는 작업 지시서가 되겠고, 식사 급식 후에는 또 하나의 보고서의 역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실시 보고서는 이거는 식사를 다 급식한 후에, 그 다음에 작업 지시서는 조리 종사자들한테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 식단을 작성할 때 순서로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 이 식단 작성은 제일 먼저, 그죠? 일단 식단 작성 연령이라든가 성별이랄까 노동 강도에 따라서 한 사람이 1인당 평균 급여 영양량을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아침, 점심, 저녁을 또 영양량을 배분을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들 영양량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식품을 얼마만큼 사용하는지를 식량 구성을 또 해야 되겠죠. 이때 이제 식량 구성은 대상이나 식비, 지역성, 기호 등이 참작되어야 되고, 주식의 종류와 양을 먼저 결정하고 또 부식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보면은 먼저 급여 영양량을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 끼의 어떤 영양량을 배분을 하고, 그 다음 주부식의 종류를 나눌 때 주식의 종류와 양을 결정하고 부식을 결정한다 해가지고 4번이 되겠고, 그죠? 이런 세 끼의 영양량 결정은 먼저 일단 급여 영양량을 이제 결정하는 것이 제일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급여 영양량은 연령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노동 강도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각각 달라지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 배합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표는 무엇인가 했을 때에 식품 배합을 잘 하기 위해서는 바로 식품 구성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식품 구성표는 식품군별로 식품의 양을 표시한 것이 바로 식품 구성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면은 식품의 배합이 충실하게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고정형 메뉴는 무엇인가? 이제 여기는 보면은 픽스트, 그죠? 픽스트 메뉴는 무엇인가 했을 때 주간 메뉴, 주간 식단, 순간 식단, 월간, 개간, 외식업 식단 했을 때에 주간이나 순간이나 월간, 개간 이건 돌아가면서 하겠다는 얘기가 되겠고, 외식업소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고정적으로 메뉴를 작성해 가지고 제공을 하겠죠. 고정 메뉴는 동일한 메뉴가 계속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외식업소에서 주로 사용을 하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식단 작성을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 제일 우선적인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급여 영양량을 먼저 결정을 하죠. 그죠? 40번 우리 문제 볼 때 보면은 급여 영양량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끼를 아침, 점심, 저녁을 영양량을 배분을 하고, 그 다음에 주부식을
결정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43번에는 몇 번인가 하면은 2번이 되겠네. 그죠? 근데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상 잠재적으로 위험한 식품으로 분류된 식단을 배제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잠재적으로 위험한 식단의 공정관리 CCP2에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야 하는 음식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에 영양밥, 갈치조림, 무쇠고기국, 시금치 나물, 오징어 초무침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이 CCP가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잖아. 그죠? 어떤 거 위의 요소를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라 할 적에 영양밥과 같은 경우에는 열을 가해 가지고 가열조리를 하게 되잖아. 그죠? 그러면은 이 온도가 뭐 90도, 100도가 되면은 당연히 그 어떤 미생물이라든가 위험한 어떤 그 위의 요소가 어떻게 제어될 수 있겠고, 갈치조림도 불에 끓이게 되겠고, 무쇠고기국도 마찬가지고, 시금치는 데쳐서 무치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오징어 초무침 같은 경우에는 오징어는 데치지만 나머지 들어가는 부재료들, 예를 들어서 뭐 오이라든가 당근이라든가 파라든가 이런 것들을 무침을 해물을 해서 여기에서는 얼마든지 어떤 그 위해한 어떤 그 식단의 될 수가 있다는, 위의 요소들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초무침을 하고 난 다음에 배식 시간을 그 배식을 하는 시간을 빨리 짧게 잡아가지고 어떤 미생물 번식하는 시간을 최소화시킨다든가 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그 CCP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식단 작성할 때 지역적인 배려가 의미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품을 활용하는 것이 바로 지역적인 배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지역적인 배려라는 것은 합리적인 어떤 그 식단 작성을 위해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품을 활용함으로써 가격도 싸고 신선한 식품을 구입을 할 수 있겠고 또 영양적으로도 풍부하겠고 그러면 즉 뭐 지역의 다산품, 지역에서 많이 나는 식품이나 소비의 상황, 식습관이나 식생활의 실태를 고려를 해서 이런 그 지역적인 배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식단 작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체급식에서 한식의 주식과 부식 열량 구성 비율은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보통 주부식의 비율은 6대4가 됩니다. 6대4가 되고 양식의 경우는 약 5대5 정도를 권장을 합니다. 그 정도는 4번이 되겠고 가벼운 생활활동자의 경우 하루에 3끼 주식 배분이 적당한 것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에 3끼 영양량을 배분할 때 주식은 1대1대1이라든가 혹은 0.9대 1대1 그죠? 또 뭐 부식은 1대 1.5대 1.5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주식인 경우에 1대 1대 1이라든가 0.9대 1대 1 이렇게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식은 총 열량의 한 10에서 15% 정도가 되겠고 영양 섭취 기준을 활용한 급식 계획 단계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에 영양 섭취 기준은 보통 집단의 집단의 특성을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양 섭취 기준은 식사 섭취 상태의 평가에 근거해서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48번에는 이 집단의 특성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집단 특성을 파악을 하는 것은 바로 식사의 섭취 형태라든가 결과에 따라서 실시를 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영양 섭취 기준을 활용할 급식 계획 단계로 쏘는 것은 바로 5번이 되겠고요. 49번에 보면은 식단 작성할 때에 식품 구성을 위해서 처음으로 결정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 바로 식품 구성을 위해서는 주로 우리나라는 뭐 주식인 당질식품 쌀에 많이 의존을 하기 때문에 전분량이 너무 많아지지 않도록 먼저 주식의 양에 대한 섭취 비율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 50번의 메뉴 엔지니어링 분석 결과 퍼즐로 나온 메뉴에 대한 적절한 조치는 무엇인가 이렇게 했을 때 메뉴 엔지니어링 결과에서 퍼즐은 공헌 이역은 높지만 메뉴 믹스가 어떤 그 낮은 음식입니다. 그래서 메뉴에서 위치를 변경해 보거나 혹은 가격을 낮추든지 메뉴명을 맞춰보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예제 5번 이윤이 높은 다른 음식과 세트로 구성한다 했는데 5번은 아니고 정답은 가격을 낮춰봅니다. 가격을 낮추거나 메뉴명을 바꿔줌으로 해서 이 메뉴 어떤 그 퍼즐의 공헌이익을 퍼즐에 나온 메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됩니다. 정답은 50번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사 구성안을 이용한 식단 작성 시 장점으로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에 식단 작성을 할 때에는 식품 구성을 이용하면 식품 배합을 충실하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모든 영양소가 골고루 포함된 균형 잡힌 영양적인 어떤 식단을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같은 종류의 식품 간의 대체가 자유롭기 때문에 식단 재료의 교환이 용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식품군과의 식품 간 대체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다른 식품군간이 아니고 동종의 같은 식품군간의 대체가 가능하고, 특정한 영양소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식단이 된다. 개인의 영양 요구량에 정확하게 맞는 식사를 계획할 수 있다. 가격에 대한 정보를 통해 시장의 동향을 파악한다. 위생, 자극 공정사의 문제를 한눈에 보고 식단을 작성할 수 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뉴 평가 방법 중에서 마케팅적 접근에 의해 메뉴의 인기도와 수익성을 평가하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 이 52번에는 메뉴 엔지니어링, 좀 전에 얘기했는 메뉴 엔지니어링이 되어지는데, 이 메뉴 평가 방법으로서는 뭐 기호도 조사를 한다든가 잔반량을 조사한다든가 메뉴 엔지니어링, 고객 만족도 조사 이런 게 있는데, 메뉴의 인기도와 수익성을 평가하는 그런 방법으로는 바로 메뉴 엔지니어링이 있습니다. 메뉴 인기도와 수익성을 평가하는 것은 바로 메뉴 엔지니어링이라는 것. 학교급식의 예산 배정 시 식품 재료비는 몇 % 정도가 적당한가 했을 때에 40에서 50%, 50에서 60, 그 다음에 60에서 70, 70에서 80, 90에서 100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보통 보면 식재료비의 비율이 호텔이나 식당은 약 40% 이하를 잡습니다. 이윤을 많이 남겨야 되기 때문에. 대학의 카페테리아 같은 경우에는 50에서 55, 학교 급식이나 산업체 등 직영 단체 급식은 60에서 70% 정도가 됩니다. 군대 급식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에서 100이 되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순환 메뉴, 사이클 메뉴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에, 이 순환 메뉴는 일정한 주기에 따라서 반복되는 형태로서 병원 급식처럼 급식 대상자가 자주 바뀌는 곳에 적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 급식처럼 급식 대상자가 입원했다 퇴원했다 이러니까 자주 바뀌는 곳에서는 이런 순환 메뉴가 가능하다는 것. 그 다음에 식당 작성자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또 조리사는 계획적이고 능률적인 작업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순환 메뉴를 하게 되는 경우에 조리 과정을 표준화하여 작업의 고른 분배가 가능하고, 식품이나 물품의 구매 절차가 단순화하고 재고 통제가 용이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4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식단 계획 단계에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방법으로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 사실은 쓰레기 감량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급식 대상자의 어떤 기여도를 잘 조사해 가지고 급식 대상자 기여도에 맞는 어떤 습관을 작성을 한다면은 폐기되는 양이 적겠죠. 그 다음에 정확한 검수 관리는 물론 어떻게 보면은 이 검수 관리라는 것이, 검수 관리는 상관이 없겠네요. 왜냐하면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재료가 아니면 바로 반품을 해버리면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위생을 고려한 전처리, 선도가 좋은 식품을 구매한다든가, 급식 대상자의 기호도 조사, 이건 이제 잔반이에요. 자율 배식, 구분 배식 이렇게 해서 보통은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방안 대책에서 이제 급식 대상자의 기여도를 조사한다든가, 잔반량이 많은 음식의 원인을 분석을 한번 해보고 선택 식단제를 도입한다든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쓰레기를 감량할 수 있으니까 부분적인 자율 배식이 아니라 선택적인 식단제를 도입하는 것이 좋겠죠. 55번인 4번이 정답이 되겠고, 단체 급식에서 사용되는 메뉴 개발의 절차로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에, 제일 먼저는 이제 메뉴 개발을 할 적에는 기존의 어떤 메뉴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기존에 대한 메뉴 평가를 각각 해야 되겠죠. 잘했는가 못했는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메뉴에 대한 이제 정보를 이제 수집을 해야 되겠죠. 정보를. 신메뉴 정보.
실험조리, 메뉴 레시피, 뭐 신메뉴 정보 이렇게 두 개가 이제 되고, 그 다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를 해야 되겠고, 그죠? 타당성을 검토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실험조리를 하겠죠. 타당성 검사하고 하고, 그 다음에 메뉴에 대한 품평회를 이제 하게 됩니다. 품평회를 하고, 그 다음에 표준 레시피를 작성을 하고, 통합 시스템에서 메뉴를 공유를 하고, 그래서 이 56번에는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표준 레시피를 작성을 하고, 실험조리를 먼저 하고 표준 레시피를 작성을 해야 되겠죠. 레시피 먼저 작성을 하고 난 다음에 실험조리 해가지고 만약에 오류가 생기는 경우는 뒤바뀌어져야 되니까 다시 또 새로 작성을 해야 되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이렇게 제가 막 보이게 안 보이게 섞어놨어요. 여러분들이 잘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매 관리에 있어서는 보면은 구매는 이제 구매 뭐 검수 저장 재고 관리가 다 포함이 되어지는데, 물품을 구매할 때 적합해야 할 요소는 어떤 것인가 했을 때, 물품 구매 시 적합해야 할 요소는 뭐 적당한 품질, 그 다음에 또 물량을 충족시키고 필요한 시기와 장소를 제공하고 적절한 가격, 무조건 가격이 저렴하다고 되는 것은 아니죠. 그 다음에 판매 전후의 서비스, 적정한 어떤 적정하다고 하는 하에서 이제 그 공급원이 어떤 판매 전후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품 구매 시 가장 적합하게 되어야 될 요소는 무엇인가 하면은 적당한 품질입니다. 뭐 저렴한 가격, 풍부한 수량 다 좋지만 가장 적합해야 될 것. 그 다음에 구매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 생산자로부터 물품과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활동, 적정한 가격으로 공개적이고 공정한 매매 방식의 활동, 그 다음 구매, 검수, 저장, 재고 관리 활동을 포함한 모든 조달 과정, 물품 교환, 수송, 가공, 포장, 저장, 정보 제공의 모든 활동, 다양한 공급처에서 납품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구매 관리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체결을 하고, 이에 따라서 상품을 인도받고 대금을 지불하는 과정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구매를 하고 검수를 하고 저장, 제조관리 등의 이런 그 활동을 모두 포함한 그런 조달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고, 급식소의 효율적인 구매 관리에 대한 효과는 어떤 것인가 했을 때, 효율적인 구매 관리는 물품을 원활하게 공급받고 또 품질 유지를 통해서 식품의 원가나 투자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원가 절감이 가장 효율적인 구매 관리의 효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급식 운영상 필요한 비용이 가장 높은 것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 관리비, 광고비, 인건비, 수도, 방열비, 재료비 이렇게 있는데, 물론 급식 운영비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식품 재료비가 되겠죠. 재료비가 되고, 그 다음에 인건비, 그 다음에 경비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구매 시장의 조사 원칙 중에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했는데, 식재료의 수급 사항과 가격은 날씨 및 경제적 상황 등의 다양한 환경 요인에 따른 변동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상황 변동과 정책 변화에 따른 유연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들은 바로 비용 경제성의 원칙, 조사 즉시성의 원칙, 조사 탄력성의 원칙, 조사 정확성의 원칙, 조사 계획성의 원칙, 이런 것들이 구매 시장 조사의 원칙에 이제 해당되는 원칙들인데, 지금 나와 있는 식재료 수급 사항과 가격은 어떻다,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된 것은 4번 조사의 탄력성에 대한 원칙입니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식 업무에서 주기적으로 시장조사를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했는데, 시장조사는 바로 어떤 급식 구매 계획 수립을 위해 가지고 물가 상승 및 동향을 파악하고, 계절 식품이 출하되고 하는 것을 파악하고 새로운 식품 정보 수집 등의 목적으로 수행이 됩니다. 또한 시장조사는 원가 계산을 위한 구매 예정 가격 결정이라든가 구매 방법 개선을 통한 비용 절감을 하기 때문에 6번에 있어서는 3번
물가 상승이라든가 동향 파악을 위해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시장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식품 공급업자를 선정할 때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은 어떤 것인가? 주관적인 사실에 의해 선정한다. 공급업자는 식품위생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쌀과 공산품은 짧은 주기로 공급업자를 설정한다. 그 다음에 소규모 학교 급식의 경우 경쟁 입찰 계획으로 선정한다. 운송 발달과 공급업자의 지리적 위치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데, 보통 식품 공급업자를 선정할 적에는 객관적인 어떤 사실에 의해서 선정을 해야 되고, 비록 운송수단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지리적인 위치를 너무 먼 데 있는 걸 하면 원활하게 그 물품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건 고려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쌀이라든가 공산품은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이제 계약을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채소라든가 과일 등의 그 신선식품은 1개월에서 2개월 정도의 짧은 주기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정 고려사항은 바로 공급업자 역시 식품위생에 관한 지식이 있는 그런 사람을 선정을 할 필요가 있겠죠. 물품 공급업자를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서는 어떤 것인가 되어 있는데, 이 공급업자를 선정할 때는 과거의 어떤 그 거래 실적, 신용도, 견적과 등 객관적인 자료라든가 배달 일시를 준수한다든가 응급 상황 시 대처 능력, 반품 횟수, 시설 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뭐 어떤 거 영업 등록증이라든가 영업 신고증이 있는가, 그 다음에 뭐 건강검진증을 갖고 있는가 하는 여러 가지, 그죠? 그 법적으로 갖고 있어야 될 서류와 같은 것들을 확실하게 갖고 있으면서 준수하고 있는가, 그 다음 냉장 차량을 확보하고 있는지 보고, 그 다음에 뭐 책임보험 가입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 다 살펴보고 난 다음에 확인을 하되 반드시 현장 실사를 통해서 평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8번 같은 경우에는 공급자의 과거 실적들 보는 것도 당연합니다. 구매부서가 각 부서에서 필요한 물품을 집중하여 구매하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 이제 분산구매 같은 경우에는 독립구매라고도 하겠지만 각 부서 또는 각 업장에서 필요한 물품을 따로따로 구매하는 거고, 중앙구매는 구매부서가 각 부서에서 필요한 물품을 한꺼번에 모아서 집중하여서 구매하는 거고, 공동구매 같은 경우에는 운영자라든가 소유주가 다른 급식소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각 부서에서 필요한 물질을 집중하여서 구매하는 것은 바로 중앙구매이라는 거. 가격이 싸고 뭐 이렇겠죠. 최근 물류센터를 통한 식재료 유통이 활성화되면서 더욱 증가하는 구매 방법으로 급식 생산에 필요한 물품을 필요한 때에 즉시 구매하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에,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실 그 JIT라고 그래갖고, JIT는 Just in Time입니다. Just in Time, 무재고 구매예요. 바로 당일 입고 뭐 당일 뭐 출고라든가 이렇게 당일 소비 이렇게 하는데, 즉 원래는 낭비를 최소화하고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생산하는 적시 생산 시스템으로 해서 이제 유래한 것인데, 이를 구매관리부서에서 이제 적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JI는 Just in Time이라고, 바로 무재고 구매, 재고량이 없이 구매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무재고를 하면 나중에 갑자기 어떤 거 급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든가 할 적에는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다시 구매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고, 독립구매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 보면은 구매 절차가 간단하고 능률적이다. 독립구매. 그 다음 공신력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데 유리하다. 구매량이 많아 원가 절감이 가능하다. 규모가 큰 위탁급식체나 S주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경영주나 소유주가 서로 다른 조직체들이 같이 구매를 한다 해가지고, 이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는 요거는 바로 공동구매가 되겠죠. 공동구매가 되겠고, 요 4번은 규모가 큰 위탁급식소에서 주로 하는 것은 요거는 집중구매가 됩니다. 여기 있는 그죠 보면은 집중구매가 된다. 집중구매이고, 그 다음에 2번 3번 공신력 있는 업체 선정이 유리하다 뭐 이런 거는, 요 두 개는 공동구매 혹은 집중구매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정답은 11번에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규모 위탁급식회사에서 재료의 구입 단가를 위해서 사용하는 구매 방법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 대규모 위탁급식업체는 비용 절감의 목적을 위해서 가급장에서 필요한 식재료를 분산 구매하지 않고 본사나 혹은 지역별 구매 부스에서 구입하는 중앙 구매 혹은 집중 구매 방식을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구입 단가 절감이 있습니다. 그 다음 식재료의 구매 절차가 옳게 나열된 것은 어떤 것인가 되어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이제 뭐 공급원을 선정한다, 필요한 물품과 수량을 확인한다, 거래계약 성립, 발주, 기록과 파일을 보관, 물품 배달립 검수, 주문 확인, 입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도, 이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이제 뭐 필요한 그 물품과 수량을 확인을 해야 되겠죠. 필요한 물품. 그 다음에 공급원을 선정을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거래 계약을 성립을 하고, 그 다음에 발주를 하고, 이 3번이 되겠네. 13번에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재료 구매 먼저 필요한 품목과 수량 확인하고, 품목별로 적합한 구매 방법에 따라서 공급원을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발주 후에는 주문 확인 과정이 필요하고, 물품 배달 및 이제 검수가 끝나면은 이제 바로 식재료를 입고를 시키게 되겠고, 입고하고 난 다음에 구매 과정에 사용된 어떤 그 기록과 파일을 보관을 해야 된다. 이게 제일 마지막에 되겠죠. 그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4번에 구매 서식 중에서 물품의 품질 및 특성을 기록한 양식은 무엇인가 했을 때에 구매 명세서입니다. 구매 명세서는 물품의 품질이나 특성을 기록한 양식이고, 이제 거래 명세서 같은 경우에는 납품업자가 납품한 어떤 거 납품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식품 구매 명세서의 설명을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 이거는 식품 구매 명세서는 영양사나 조리사나 구매 부서장, 구매 담당자 등이 팀을 이루어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구매 부분이라든가 납품업자, 검사 부분에서 사용하고 간단 명료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항만을 구매 명세서는 기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그 품질 기준을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15번에는 정답이 5번이 됩니다. 자, 여기는 마찬가지로 1번에서부터 제가 15번까지 구매 관리에서 정답을 적어 놨으니까 여러분들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간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